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는 유엔 사무총장 재임 시절부터 유엔과 기업의 파트너십을 강조하시면서 또 UNGC를 각별히 지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SDGs를 출범시키셨고 파리 기후협약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건 유엔 글로벌 컴팩 한국협회 회장님, 김영호 한국사회 책임투자 포럼 이사장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한국 Gmen's 럼주콩 대표이사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그 기업 관계자와 내외 기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 반부패 확산을 위한 BIS 서밋 2021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반부패 우수기업 및 기관으로 선정되신 8개 기업과 반부패 공동서약에 참여하는 70여 개 기업 및 기관 대표님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 중 하나는 바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수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SDG는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달성해야 할 17가지 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2015년 9월 25일 그 프란체스코 교황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님, 세계 모든 정상들이 한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지구와 이 우리 인류가 같이 지속 가능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의를 한 순간 그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유엔 역사상 그 어느 때고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이념이나 정치제도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때 한마음 한뜻으로 오랫동안 서서 박수를 치면서 서로 기뻐하고 자기들의 그 업적을 서로 치하하는 이러한 모습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것은 또 한 번 그해 12월 12일 날 파리에서 개최됐던 그 기후변화 협약식, 그때 제 생각에는 10년간 딱 2번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었는데, 사실은 지금 세계는 그러한 그 감격이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서로 헐뜯고 이러한 그 참 반목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러한 자리, 우리 기업의 대표들께서 많이 모여서 이 반부패 이러한 그 협약을 체결하는 상당히 큰 그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17개 목표는 지구의 번영과 평화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입니다. 유엔 당시로 70년 역사상 이토록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전 세계가 한마음 한뜻이 된 청사진, 이것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미래 세대가 먹고 살고 만년 대대로 살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남겨둔 상황에서 우리 세대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그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서스테이너블입니다. 이것이 1987년에 처음으로 이러한 그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Our common future, 우리의 공통된 미래, 이러한 그 뜻을 가지고 87년에 시작한 것이 2015년에 가서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청사진들이 있었죠. MDG도 있었고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수도 있었고. 그러나 개도국, 선진국 할 것 없이 모두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은 SDG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들이 필요한 음식과 물을 얻을 수 있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청정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고 여성과 소녀들이 동등한 권리와 평등을 가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미래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Leave no one behind. 어떤 사람도 어떤 이유로든지 소외돼서는 안 된다. 모두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SDG의 목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도 독자적으로 17개가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죠. 예를 들면 물이 없으면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까? 건강이 없으면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까? 경제 발전에 진력할 수 있습니까? 도시가 잘못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나쁘겠죠. 기후변화가 잘못되면 이 16개를 다 못 쓰게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번째인 기후변화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만 해서 안 되죠. 기후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음식이 충분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이 하나같이 혼자 서 있는 건 없다. 다 같이 아주 인터커넥트 되어 있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justice, 그 다음에 그 anti-corruption 이런 겁니다. 정의가 없는데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은요, 아무런 국내에 문제가 없고 아주 정치가 안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의 생은 그렇게 기쁘지 않은,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이 독재 정권에서는 대개 여야 간의 싸움이 없습니다. 사실은. 민주주의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야 간의 분쟁이 많죠. 늘 시끄럽고. 그런데 어떤 나라 가면 조용하거든요. 경제도 또 잘 됩니다. 우리 과거에 독재 정권 할 때 경제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도 잘 안 되고, 뭐 여당 혼자 잘 하면 되니까. 복잡하지 않죠. 그러나 이런 거는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 정의가 없다. 그 저스티스가 없다. 그래서 SDG 16번째의 그 저스티스, 페어니스,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그런 뜻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팬데믹은 그간 보이지 않았던 사회적 불평등이 더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 불평등이라는 게 백신 같은 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계속 가지고 있지만 아프리카 이런 데 백신 살 수가 있습니까? 기회도 없고요. 이러한 그 이니퀄리티,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이니퀄리티가 더 심해졌다. 이런 것도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 중에도 또 이제 이 부정부패.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요즘 문제가 많이 있죠. 땅을 뭐 그 공무원들이 많이 샀다든지 이런 것이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적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이 합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느끼고 있는 이런 국민들이 허탈해하는 이런 것, 관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보험 체계와 같은 것이 불평등한 분배, 또 취약계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패는 위기의 시기에 적절하고 빠른 대처를 약화시키고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저해하는 그런 아주 나쁜 요소입니다.
흔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기 마련이겠죠. 평화로운 사회와 사법의 접근성, 그리고 책무성 있는 제도가 없다면 정의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SDG 16번이 추구하고 있는 어느 목표보다도 우선적으로 달성돼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부 목표 중에 16.5, 제가 코트하면요,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대폭적으로 줄인다, 이렇게 나오습니다. 이걸 근절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근절이 잘 되질 않습니다. 인류 사회는 아마 인류 사회가 생긴 이래 이러한 여러 가지 부조리, 부정부패 이런 건 있었던 거 아닌가. 이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요, SDG 달성 자금 격차는 매년 2조 5천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데 전 세계에서 부패로 악용되는 금액만도 2조 달러가 넘는다. 참 그 기막힌 일입니다. 그 다보스 포럼에서 또 이 발표한 데 의하면 부패 비용이 연간 2조 6천억 달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데는 160억 달러만 있으면 됩니다. 말라리아 퇴치에는 85억 달러, 전 세계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스트럭처를 마련하는 데는 1조 달러, 모든 어린이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데는 26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패에 이용되는 돈이 2조 6천억 달러라니까 이 돈만 다 쓴다면 사실은 우리 SDG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고 건강하고 학교 다니고 보험자 잘 들고요. 이 돈을 이런 걸 어떻게 근절하느냐. 참 기업 또 정치 이런 데서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래서 부정부패에 맞서는 것은 그 자체로 목표일 뿐만 아니라 SDG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달성하고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부정부패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기업, 정부, 언론, 비정부기구, 그리고 시민사회의 협력과 시너지가 요구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시민사회가 발전된 나라도 드뭅니다. 이 시민사회가 눈을 똑바로 뜨고 정부, 기업 이런 데를 감시하는 것,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 2003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그 부패 방지 협약은 비정부 기구,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들이 부패와 싸울 수 있는 포괄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 글로벌 컴팩트의 10번째 원칙이 10개 원칙인데 그중에 원칙은 기업은 부당 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서는 업무상 사업의 수주 및 보유를 위해서 혹은 부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뇌물수수라고 정의했습니다. 부패 예방, 범죄학, 국제협력 및 자산 회복을 통해서 부패 척결을 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진전을 촉진시키는 데 이 협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엔 글로벌 컴팩트는 기업의 부패 척결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고 오늘 그 BIS 서밋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자간 협력을 지원하고 기업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며 기업의 반부패 서약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공공과 민간이 손을 잡고 부패와 그 악순환에 맞서기 위해 결의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기업은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 데 더 강력한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고